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힘들시죠? 첫날인데 그죠? 너무 빡빡하게 하죠? 한 40분 정도면 마칠게요. 첫날이니까. 첫날이니까 봐주는 겁니다. 40분까지.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지금 주택을 조금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주택했죠? 준주택했죠? 준주택은 주택이 아니죠. 그거까지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의외로 아주 쉽게 놓을 때는 국민주택 규모가 많이 나왔어요. 우선 국민주택 규모부터 보게 되면 이거는 틀리면 안 되죠. 이런 거는 원래 우리가 이제 국민주택 규모다 하면은 단독주택은 얼마죠? 얼마 이하를? 85 이하를. 맞죠? 공동주택은 그러면 안 되지.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다 85 이하인데 우리가 이제 또 이것도 좀 불만이야. 우리가 단독주택은 우리가 호라 그래요. 보통은 호라고 해야 맞아. 호. 공동주택은요 세대라고 하거든요. 여기 보면 1호 1세대당 이래 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좀 통일성을 기해줘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모두 호라고 하기도 해요. 이거 진짜 헷갈리는 거야. 법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통일이 안 돼 있다는 점은 어쨌든 간에 얼마 이하를 우리가 국민주택 규모라 그래요? 85 이하인데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거기 밑에 보면 밑에 둘째 줄에 수도권을 제외한 이래 돼 있죠. 또 무슨 지역도 아닌 도시지역도 아니면서 행정구역이 읍이나 면지역 같은 경우는 1호 1세대당 얼마까지도 100제곱미터 이하도 국민주택 규모죠. 자, 국민주택 규모는 뭐 절대로 틀리면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이 문제도 내가 볼 때는 뭐 실무하고 막 합쳐서 보면 10문제 정도 나왔던 것 같아. 85, 100 꼭 하나 더. 그럼 자, 그다음부터 질문을 해봅니다. 그럼 방금 했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우리는 국민주택이라 한다. OX. 방금 했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한다. 그럼 틀린 겁니다. 규모가 85, 100 이하라고 해서 항상 국민주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위로 올라가면 이것도 엄청 많이 나왔는데 5번이 보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이렇게 돼 있죠. 밑에 1 내지는 2에 속하면서 동시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돼야 돼요.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놓으면 또 맞습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아닌 주택은 주택법상 국민주택이 절대로 될 수 없다. 다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주택법상 절대로까지 붙여 있습니다. 국민주택이 될 수 없다. 그건 맞는 거예요. 국민주택이 되려면 무조건 요소 중에 하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돼야 돼. 무조건. 거꾸로는 틀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이꼬로 국민주택이 되는 건 아니지만 국민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돼야 돼요. 이하가 되면서 하나의 요소를 더 추가해야 되는데 그 1번이 국가 등이 건설해야 돼.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국가 등이라는 말은 요 네 사람을 보통 이야기해요. 국가, 지자체, 아까 했죠. 국가, 지자체.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가 주택을 건설할 수도 있는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주가 된 국토교통부가 주택을 건설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규모가 85 이하다. 이렇게 되면 국민주택이다 아니다. 국민주택이라고요. 그럼 또 두 번째 우리가 여기 동작구죠. 동작구에서 그죠? 동작구청장이 이제 지자체장으로서 여기 아파트를 500세대 건설할 수 있죠. 근데 규모가 85 이하다. 그럼 국민주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국가 등이라 국가 지자체 중요하죠. 여기 바로 나와버렸죠. 국가든 지자체든 한국토지주택공사든 지방공사가 건설하면서 국민주택 규모다. 그럼 당연히 국민주택이 되죠. 그런데 국가 등이 건설 안 해요. 이제 이번에는 국가 등이 아니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이라고 되어 있죠. 재정 아까 했던 것처럼 국토교통부 재정으로 또는 서울특별시 재정으로 맞죠? 하게 되면 그 또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되면 국민주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점이고 또 하나가 주택도시기금 있죠?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으면 국민주택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으면 국민주택이 될 수 있다. 국민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 도시기금만 지원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규모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한다. 이렇게 좀 정확하게 알아두시다. 국민주택.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또 맞습니까? 출직 한 4번인가 5번 나왔는데 그러면 국민 이런 의미의 국민주택이 아니면 모두가 민영주택이다. 그거 틀리면 안 됩니다. 그건 맞다 이런 뜻이.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7번이 있습니까? 7번이 무슨 주택이죠? 민영주택이잖아. 민영주택은 뭐를 제외한 주택이다?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지. 그게 국민주택이 아니면 모두 민영주택인 거야. 우리나라의 주택법상의 주택에는 두 종류가 있다. 두 종류가 있을 뿐이에요. 국민주택이 아니면 무슨 주택이다? 민영주택이 되는 겁니다. 국민주택이 아니면 민영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또 일반법과 특별법을 또 이제 지금 또 한번 해야 됩니다. 주택을 다루는 법이 주택법이죠. 근데 이 그 주택에는 또 분류를 구태하자면 분양 목적의 주택도 있죠. 임대 목적의 주택도 있죠. 목적에 따라 또 주택이 두 개로 나뉠 수도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분양주택도 주택이고 임대주택도 주택이다 보니까 주택법은 분양주택이든 임대주택이든 다 규정하고 있죠. 주택법에서는 당연히 분양주택이 일반적이라서 별도 규정이 없지만은 임대주택도 주택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임대주택을 특별히 규정할 필요성이 또 있죠. 그 법이 두 개가 있다고요. 그래서 밑에 보면 임대주택은 목적은 뭐죠? 당연히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 이제 임대주택이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첫째, 무슨 법?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무슨 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상의 무슨 임대주택? 민간임대. 그게 임대주택만 놓고 보면 이죠 두 가지 또 임대주택이 있단 말입니다. 무슨 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있는데 여기서 각각 이 법에서 두 문제씩 나온다고요. 특별법이죠. 맞죠? 특별법이다. 자,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할게요. 기초과정이니까 좀 우리가 기초를 완전히 잡아버리자.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국토지대공사를 합시다. 주공이 주택공사가 임대 목적으로 동작구에서 300세대 건설할 수 있죠. 자, 사업객승인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야. 왜? 임대주택도 주택이잖아요. 당연히 주택법에 따라 아까 30세대 이상 있죠. 그럼 당연히 사업객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주택이 이제 주공이니까 공공임대주택이겠죠. 그런데 공공주택특별법에서 딱 보니까 사업객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받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법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공공임대주택을 다루는 특별법이 공공주택특별법인데 거기에 주택법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겁니다. 두고 있지 않으니까 무슨 법을 적용해요? 주택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객승인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민간임대주택이든 공공임대주택이든 특별법이죠. 그 법에서 별도 규정이 있겠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압니까? 우리가 가는 진짜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사람 또 늙죠.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이제 늙고 병들고 하죠. 병들면 병원에 가서 고쳐야 되죠. 그렇듯이 공동주택도 오래 지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뭔가 교체하고 보수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걸 위해서 미리 적립하는 돈이 있는데 공동주택 관리법을 딱 보면은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해요. 성강기 같은 게 주요시설이거든요. 주요시설 교체 보수를 위해서 미리 적립하는 돈이 뭐라고요? 장기수선 충당이라 해요. 근데 아까 했지만은 임대주택법은 특별법이죠. 주택법 중에 또 임대주택을 별도로 규정한 그 법에서는 이름이 달라요. 특별수선 충당금 되어 있거든. 이거 다 주관식이 나왔던 거야. 무슨 법이 특별법이라고요? 임대주택법이 특별법. 왜 특별법은 달리 규정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장기수선 충당금은요. 돈을 누가 내요? 그렇지, 소유자가 내는 거야. 돈 내는 거는 내고 싶으면 미치겠다, 내기 싫다. 내기 싫겠죠. 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여러분들 같은 사람을 관리주체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리주체가 되시는데 관리주체는 의무적으로 소유자로부터 법으로 정한 요율대로
장기수선 충당금을 징수 적립해야 돼. 안 하면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가태료 부과 대상이에요. 안 하게 되면 가태료를 부과받습니다. 500만 원 가태료인데, 그런데 임대주택은 그러면 임대주택에 대해서 주요 시설이 교체하고 보수할 필요가 없습니까? 똑같은 돈이죠. 근데 그 돈을 뭐라 한다고요? 아까 특별수선, 그게 특별법인 거야.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특별수선 충당을 적립을 하는데, 그럼 그 돈은 누가 내요? 응? 임대사업자. 왜? 임대사업자가 주인이잖아. 근데 이상하게 공교롭게도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거든요. 관리주체가 관리주체한테 돈을 거둔다 이런 말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스스로 적립하는 거야. 이게 이제 또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라니까. 이해되십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미리 조금씩 알아둬. 그래서 거기 보면 임대주택은 두 종류가 있죠. 무슨 주택과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출처가 아주 많이 됐던 거 22에도 나왔던 것인데, 그러면 공공임대주택 있죠. 이 주택을 가지고 목적이 뭐였죠? 이거 공공임대주택의 목적은 임대잖아요. 임대를 하는 사람을 뭐라 해요? 이 법에서 특별법에서 이 사람을 공공주택사업자로 하는 거야. 이게 우리를 또 헷갈리게 하는 거야.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약속입니다. 공공주택사업자로 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이죠. 이게 주공아파트는 공공임대주택이 될 수 있죠. 주공아파트. 맞죠? 그럼 그 주공을 뭐라 한다고요? 공공주택사업자라는 거야. 그러면 그 주택, 임대주택을 빌려서 쓰는 사람, 임차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임차인이라 한다고요. 임차인이라 한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사실이 공동주택관리법 지금 300세대짜리가 있어. 의무관리죠. 근데 그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분양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입주자라 하거든요. 입주자를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꼭 거기 그 집에 꼭 살아야 되는 건 아니죠. 빌려줄 수 있죠. 그럼 그 사람은 뭐라고요? 그거는 사용자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공동주택을 빌려 쓰는데 특별법인 임대주택법에서는 임차인이라고 하자고요. 하는데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지금 하는 주택법에서는 사용자라 하겠다는 뜻이. 근데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법으로 입법자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12번 있죠, 12번. 12번이 뭐죠? 사용자고,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법 2조 6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하는데 밑에 보면 박스 내용에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빌려서 쓰는 사람이죠. 다만 누구는 빼고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임대주택이 뭔지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임대주택은 아까 몇 가지가 있었죠? 두 종류가 있었잖아. 공공임대든 민간임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빌려 쓰는 사람은 분명히 사용자라면 안 되는 겁니다. 뭐라 하고? 임차인은 그 외의 공동주택을 빌려 쓰는 사람만 뭐라 한다고요? 사용자는. 이렇게 법마다 조금 달리 규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왼쪽으로 가서 8번 양갈로. 1번은 아까 했고 2번에 민간임대주택도 있겠죠. 제가 그러면 민간임대주택에 임대를 할 수 있죠. 저 같은 사람을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서는 뭐라 하죠? 그거를 임대사업자라는 거야. 민간임대사업자 이런 표현 안 쓰는 겁니다. 이게 실제 또 불만이야. 그 사람을 뭐라 한다고요? 이것도 주관식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2번 동그라미 민간임대주택에 있어서 가로 속에 임대하는 사람을 뭐라 하고? 임대사업자라고. 맞죠? 이 주택을 빌려서 쓴 사람을 뭐라 합니까? 임차인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 페이지에 있는 8번과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12번 있죠? 12번을 꼭 비교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왼쪽 페이지 9번으로 들어갑니다. 9번에 보면 사업주체가 있죠. 이제 요새 이제 공부를 미리 공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대단한 분이야. 질문에 하루에 서너 번씩 하는 분이 있어, 최근에. 그분이 이제 지금 아직 수업을 안 들었기 때문에 질문이 조금 이제 그 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하여튼 그런 분 진짜 대단합니다. 그분이 이제 질문이 뭐냐면 사업주체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야.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법규는 관계법규는 약속이에요. 어떤 표현을
사업주체라 하자 이러면 사업주체라고 하자고 약속을 한 게 불과해요. 근데 이 사업주체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하면 시행자야. 우리가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시행자입니까? 시공자입니까? 시행자를 이야기해요. 근데 시행자인데 주택법에서는 아까 특별법이 했죠. 그걸 시행자로 표현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냥 사업주체라는 표현을 쓰자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의미 속에서는 뭐다? 시행자고. 그럼 뭐 시행자는 항상 시공자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